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시 1분은 9시가 아닙니다. 요즘 것들 버릇없다던가.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커피 타임을 갖게 됐네요. 오늘은 사실 제가 대표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좀 요청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뭡니까? 아니,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좀 네. MZ세대에 대한 글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MZ 신입사원이 왔잖아요. 저도 MZ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좀 이런 MZ들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보통 MZ세대라고 하면 요즘 되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되게 개성 넘치는 출근룩이에요. 혹시 뭐 그런 출근 복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와 적절치 않을 법한 그런 복장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업이 갖는 특성상 우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복장도 잘 챙기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퍼포먼스도 좋더라 라는 게 또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장을 하느냐가 꼭 내가 편하고 능률 높이고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 또 특히 우리 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테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하고 나니 다른 직업들은 안 그런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타트업 뭐 이런 데들 정말 캐주얼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아까 코티? 배꼽티죠? 맞아요. 네. 그거는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정시 출근, 또 정시 칼퇴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이게 근데 뭐 MZ의 특징이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뭐 정시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아무튼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까지 출근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배달하는, 거기서 재밌었던 게 여러 가지 뭐 재밌는 표어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 치킨은 먹어도 살 안 쪄요라는 게 회사에 버스에 딱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지 했더니만 살은 내가 쪄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9시 1분은 9시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게 얘기하는 바가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겠죠. 9시에 출근이라는 말이 권리도 아닐 것이고 어떤 상호 간의 기대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야겠죠. 그러니 근무 시간이 자율 근무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무 시간을 맞춰서 출근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시 퇴근이요? 정시 퇴근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또 꼰대 성향이 나올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론은 뭐 모든 게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최근에 되게 화제인 캐릭터가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는 이어폰을 끼고 업무 능률이 향상돼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뭐 옆 사람하고 말 잘 들리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사실 출근하고 오전에 일정 시간 동안은 몰입 타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방해받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네 번째로는 MZ세대의 어떤 개인주의, 뭐 회식이나 단체 행사에 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식이요? 회식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원하는 것 같던데, 직원들이. 맞아요. 특히 여기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제가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면 기대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또한 believe it or not 우리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MZ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요즘 세대들이 어떤 회식에 대한 거를 피하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더 강하다 뭐 했는데, 글쎄 이것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기도 하고 오해도 풀고 뭐 그런 정도 차원의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원치 않는데 일과 끝나면 집에 가고 싶고 방해받지 않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도의 차이지만 충분히 슬기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MZ들의 솔직함, 약간 눈치 보지 않는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치 보지 않는 문화라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 대화에 있어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배려하려는 그런 부분들, 뭐 이걸 더 거칠게 얘기하면 버릇없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일 텐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알다시피 컬처 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기억이 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사항은, 그건 첫째, 뒷담화 하지 말자.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 하지 말자라는 거를 꼭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안하려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심전심은 없다. 우리가 쉽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는 상황이 되니,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것을 디폴트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반대를 디폴트로 해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테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티타임도 하고 또 어떤 뭐 카풀도 하고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하고 있죠.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각자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눈치 보지 않고 프로액티브한 또는 캔디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좀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티타임 가질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MZ세대들의 어떤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것도 MZ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미국 MZ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MZ요? 미국 MZ 어떨 것 같아요? 뭐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뭐 합리성 뭐 다 좋은 얘기고, 다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문제들, 세대 간의 차이는 있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데에도 거기 딱 나왔다고 하잖아요. 요즘 것들 버릇없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있을 만큼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러니 뭐 저 같은 경우도 신세대였을 때, 그래, 신세대라고 표현했어, 또는 X세대라고 표현했어. 똑같은 평가였어요. 개인 주장이 강하고 단체에 대한 그런 것들 없고 뭐 한다라는 거. 그러면 나 때만 있었나? 내 다음 세대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MZ세대라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전 세대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이 세대에만 특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나이에 대한, 세대에 대한 그런 미신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이가 더 많으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성숙하고 현명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나이가 더 어리고 적으면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또는 그 이상만 됐다고 하면 개인차의 문제일 뿐이지 나이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20년 전에 나보다 훨씬 더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는 뭐 나보다 지금 20살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반대로도 또 저보다 그만큼 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고 어떤 뭐 성숙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나이로 뭔가를 뭐 들이민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럼에도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린 사람이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물론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겠고, 그러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설적으로요, 이게 팩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걸 따지면 나이가 어리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볼 필요가 없다, 내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것도 있어요. 항상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깡패인가? 나이가 깡패인가? 아니에요. 지금 어린 사람들도요, 반대로 나이 들면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20년이 지나면 갑자기 내가 suddenly become a great super 캐릭터가 될 것이냐?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사람들도 똑같이 가고 그들도 이제 기성세대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의 착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하면 내가 방심하다 보면 하다가 나도 나이 들어서 꼰대 취급받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 자만할 것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가끔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젊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연예계에 있는 사람인데 형은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셨으니까 저도요 형 때까지 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다 키워서 형보다 더 잘 할 거예요 라는 그런 류의 얘기였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박진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그래 뭐 열심히 해봐라, 잘해라,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네가 그럴 때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내 나이 되면 나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얘기하니? 라는 그런 굉장히 솔직한 팩폭을 또 날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은 여기까지가 전부였어요. 근데 너무 오늘도 좋은 조언 그리고 좋은 의견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얘기를 해놓고 보니 마지막에 또 너무 좀 뭐랄까 시니컬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결국은 절대적인 나이로 인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도 없지만 그로 인해 내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몇 차례 얘기했던 거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남는 기억일 텐데 제가 군대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99년이었죠. 99년에 복학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했다가 복학을 해서 제가 또 경영학을 부전공을 한다 그래서 당시에 경영학 전공 1학년생들이 같이 듣는 수업을 들었죠. 내 딴에는 어떻겠어요? 복학생이니까 핏덩어리들이잖아.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강의실 있죠. 작은 교실도 있지만 거기는 경영학 원론이라서 대강의실이었거든요. 거기에 교수님이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당시에 한 5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틱한 그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그분은 경영대학 교수인데 자기 사업체도 하고요. 자기 컨설팅 비즈니스도 하고요. 자기 수행비서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죠. 늘 수업 시간에도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내용들 공유하면서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 다 있는데 게다가 다 1학년생 어린애들이에요. 있는데 자기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뜸 근데 당신들 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젊을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정말 전율이었었거든요. 찌릿찌릿하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말의 의도가 뭔지 알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데 나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젊음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뒤로 누가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그 사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MZ 세대다, 세대를 가지고 정의할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언제까지고 또 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나이에 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다음번에도 또 요청 드릴게요. 네.